한번 기록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했습니다.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담긴 코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동영 차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택시 운전사는 혹시 보셨나요? 저는 사실 보진 않았는데 네.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하도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영화 프로에도 많이 나와서 거의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어쨌든 줄거리도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광주의 걸 5.18.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네. 좀 유심히 본 거 기사 내용을 유심히 봤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미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호남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5.18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야 되느냐라는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 네. 그다음에 여기 최근에 국민의당이 흔들리고 있고 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또 논란이 됐기 때문에 네. 영화 한 편을 봐도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기에 충분한 오늘의 그 관람 행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취임 후 첫 관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이제 외교안보 사안으로 좀 고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 며칠 동안 사실 일정이 없이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특히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외출을 하면서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직접 보시고 네. 윈스 펜터 기자의 부인과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누셨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5.18에 대한 본인의 심정, 또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과처분 신청을 하겠다, 명예훼손을 하겠다, 등 네.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와 관련해서 또 더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대통령이 이분에 대한 좀 관심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네.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현종 의원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 대부분 이렇게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이렇게 영화 볼 때 특별 대관해가지고 영화가 딱 빌려가지고 측근들이랑 쫙 같이 가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관람객들이나 섞여서 영화를 봤다고 하던데요. 얼마 전부터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 같으면 이제 그냥 대통령이 본다고 그러면 관련 관계자들 뒤에 쫙 앉고 그냥 영화 한 통째로 빌려서 네. 대충 이제 그렇게 영화를 보는 게 VIP 이제 사이즈로. 또 경호원들 쫙 둘러싸고 했는데 네. 사실 얼마 전부터 주요 정치인들이 보면 시민과 섞여서 보는 걸 오히려 더 이제 즐기는 것 같아요. 특히 이날 같은 경우는 용산에 있는 한 그 극장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셔서 거기에 있던 관람객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서민 행보, 일관된 그런 행보의 어떤 일환이지 않는가. 예. 또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을 했겠죠. 네. 탁현민 행정관이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한번 읽으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대통령이 또 보면 또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엄청난 또 간접 광고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서 한국 영화를 이제 보호하자라는 운동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지금은 한국 영화들이 스크린을 모조리 독점을 하고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관객 수도 외화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 한국 영화들이 거의 석권을 하고 있고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택시 운전사가 700만을 돌파했고 1000만은 거의 쉽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 윈스펜터의 부인이 한국을 찾아서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인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roßen Aufwand gemacht worden ist und wir konnten heute Nacht nicht besonders gut schlafen, nachdem wir den Film gesehen haben. Ja, und das war sein Impetus, was ihn angetrieben hat, die Wahrheit darzustellen. Er wollte jetzt die Wahrheit zeigen. Das war sein Haupt. 제가 지난 주말에 저 독일 한스페터 기자를 여러 차례 만난 또 뉴욕타임스 기자랑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영화에서는 한 번 광주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되어 있잖아요. 2번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필립 1차로 도쿄에 가서 전하고 다시 그 당일날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와서 다시 또 그 김시복 운전사의 차를 타고 광주로 들어가는 기자이지만 저희도 과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현정 의원님?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정말 나의 모습은 뭔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봤습니다. 기자로서. 과연 저 상황에서 나한테 가라 그랬으면 갔을 것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윈스펜터 기자가 원래는 의대생입니다. 의대를 졸업을 했고 부인도 마찬가지로 의대를 졸업했고 부인은 이제 마취과 이제 전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기자 얘기를 가겠다고 해서 전쟁터를 많이 다녔어요.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터를 다니고
특히 이제 도쿄에 있으면서 이 목사로부터, 즉 독일 목사로부터 야 한국의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 네. 그래서 바로 그냥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왜 갔냐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가야 되니까 왔다. 기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단연 이유가 아니라 기자라는 게 뭐 사건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네. 뭔가 잃어버리면 가는 게 기자 아니냐. 그렇죠.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목숨을 건진 저 저런 것 나무나라 때문에 일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5.18이 우리가 알려졌던 게 네. 바로 저 한스펜트 기자 때문에 알려진 게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 대학 영상 시절에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예. 5.18을 처음으로 아, 접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자의 어떤 정말 기자 정신이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사회 기자들한테 좀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현종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책, 영화 모두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군함도도 아니고 택시 운전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했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치적 코드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 지지층에 대한 결집 효과가 있겠죠. 네. 뭐 특히 이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사실 대통령이 지금 뭐 70%에 달하는 인기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지지층들과 함께 네. 교감하는 공감대를 예. 넓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정책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대통령 뭐 영화를 보는 걸 가지고 그걸 뭐 일일이 정치적 해석을 낳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과거 그 어느 대통령보다 영화를 사랑하는 대통령 같습니다. 문 대통령 과거에도 영화 종종 봤죠?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왕이 된 남자 광해 네. 왕이 된 남자 이걸 시작으로 해서요. 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14년에는 변호인 네. 노무현 대통령이 주인공으로 나온 그런 네. 영화를 또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행태를 좀 어려운 점을 다뤘던 카트. 예. 2015년에는 국제시장. 그리고 작년에는 원전을 다뤘던 판도라 이런 네. 영화들까지 본인의 공약과 정치 행보와 충분히 해석하기가 쉬운 아, 그런 네. 영화들을 충분히 선택해서 봐왔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광해를 볼 때는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흥남철수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영화도 다 뭐 동행했던 영화들입니다. 네. 저도 거의 다 본 영화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대통령이고 정치인이지만 국민들하고 호흡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또 광해를 보면서 울었던 사람들, 변호인을 보고서 울었던 사람들, 예. 똑같이 호흡을 한다는 모습 때문에 어쩌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게 저 때 영화를 보고 예. 국민들이나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호흡했던 모습이 결국은 대통령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에 영화를 많이 관람을 했는데 이동영 차장, 네. 박 전 대통령이 봤던 영화는 문 전 대통령 영화 조금은 좀 결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공통된 영화도 하나 있긴 있지만요. 뭐 국제시장 이런 거는 이제 네. 그 역사 연배가 같으니까 같이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봤던 영화는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오히려 명량이라든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든가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런 쪽의 주제를 강조하는 영화들만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5.18 광주 항쟁은 우리 국민이 꼭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 민족의 네.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호국 보훈의 메시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대통령들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 행보를 통해서 또 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세 분이 보실 때 이쯤에서 대통령이 좀 추가로 봤으면 하는 영화 또 추가로 전했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네. 했는데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문화 종류 중에 한 가지가 가장 단연 뭐 영화를 가장 많이들 보고 예. 있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이런 문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악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규모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이라든가 예. 다양한 형식의 이런 공연 이런 데도 좀 가서 아,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그늘진 곳이요? 좀 풀어봐 줬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극장은 굳이 안 가셔도 되지 않나. 네. 메시지 없이 네. 즐길 수 있는 오락 영화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네. 연극이라든지 네. 오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락 네, 영화. 대통령도 즐긴다 이렇게. 자꾸 메시지 보니까 저는 예. 팬이 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통령도 사람인데. 생각이 네. 그러니까 정말 즐길 수 있는 거 예. 하루는 정말 그걸 봤으면 하는 마음이 네. 개인적 마음은 듭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마지막 했던 얘기가 저도 약간 공감이 갑니다. 원래 잘 놀아야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쉴 때는 좀 푹 쉬시고 그 다음 돌아와서 국정 운영에 좀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동영 차장, 박지훈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어제 조용히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뱅크이 사건 5. 오늘의 2위는 돌아온 의원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네. 내일 오전 11시 드디어 그가 경찰에 출두합니다. 경찰은 김광수 의원은 어떤 혐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피의자 신문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입건이 됐습니다. 입건이 됐죠. 실제로 수갑도 찾고 네. 현행범 내지 아니면 위험이 좀 생긴다고 봤기 때문에 네. 수갑을 채서 입건을 했습니다. 입건을 했고 지금 문제는 특수 폭행 내 특수 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수요? 왜냐하면 흉기 같은 게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여성이 다치거나 하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경찰이 현장에 갔을 당시만 해도 뭐 피해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당시 상황을 증거로 해가지고 특수 폭행 특수 상해가 돼버리면 예.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러네요. 부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이제 취재진이 김 의원 측이나 보좌진 측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화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해요. 또 어제 몰래 들어왔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진하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 의원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가게 되면 아니 뭐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여성도 서로 술김했다. 그리고 뭐 서로 과오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오히려 경찰에서 되묻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신고가 안 됐거나 네. 아니면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예. 경찰이 많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났다면 사실은 무야된다는 문제가 문제입니다. 네, 알 예. 수가 없는데 경찰들이 그쪽에 닥쳤고요. 순찰차가 네 대가 그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잡았다기보다는 앞에서 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던 이유는 네. 뭔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또 관계도 물어봤을 거고 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수갑을 채웠을 걸로 보이고요. 아, 예. 지금 그 당시에는 또 국회의원인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나중에 알았죠. 감추려는 어떤 정황도 있었고 그 분명히 여성이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수갑을 채웠는데 그 직후에 김광수 의원이 미국 가고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좀 이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좀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당시에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 나름대로 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에 경찰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경찰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자국도 있고 현장이 좀 어지러져 있고 뭐 피자국도 그래서 그렇게 본인 집으로 안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공정하게 엄격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일단 김광수 의원을 피해자로 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영 차장. 네. 그런데 김 의원은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 야, 나 조사받은 거 아니야. 그냥 가서 경위가 어떤지 물어봐서 난 그것만 설명해주고 왔는데 왜 자꾸 나보고 조사라고 하지? 이런 입장을 한번 보이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거죠. 이게 사건화되기 충분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예. 네. 그런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 선고를 도와줬던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었다라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 김 의원의 차량이 보름 이상 그 집 앞에 서 있던 것이 목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주민들이 나오고 있고 예. 심야 시간에 혼자 사는 여성이 원룸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해명으로는 충분치가 예. 않은 거죠. 누가 그 해명을 듣고 그럴 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 해명 없이 나 조사받은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경찰에 나중에 얘기 보니까 거기 흉기가 있었고 혈흔이 있었고 네. 수갑을 채웠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네. 이런 정황으로 보면 네. 충분히 의심을 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죠. 네.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지금 당장 아마 체포됐을 겁니다. 이현종 의원. 네.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현직 국회의원인데 저런 일에 연루돼서 경찰서에 갔다. 나는 정말 억울하고 도와주러 간 거다. 그러면 아니 내가 현역 의원 김태현인데 내가 그런 일을 하겠어? 나 지금 내 선거운동을 도와주러 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현역 의원 신분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 여기 자자자자자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떠서 경찰이 알았다는 건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지금 국회의원 되기 전에 경북 도의회 의장까지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 기초의원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를 오랫동안 사실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분이었죠. 예. 자, 그리고 이런 정도의 사건이 생기면 네. 국회의원 입장 같으면 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바로 그 다음날 미국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정책 문제고 국민의당 사무총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국회의원으로서 뭐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경찰의 어떤 뭐 수갑도 채워지고 예. 연행도 된 상황에서 네. 국내 언론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보도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 약속 때문에 간다라고 한다라면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이 신뢰를 할까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거운동원이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해서 가서 도와주려고 갔다는 거예요. 이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CCTV를 까보면 알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CCTV 요? 이분이 자주 그 집에 갔었는지 예. 아니면 이번에 처음 갔는 건지 그렇군요. 이런 것들도 나올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정황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예. 왜 이 여성이 이제 흉기를 했는 건지 예. 처음에 경찰에 갔을 때 도대체 관계가 뭡니까? 제일 네. 첫 번째 물어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이요? 그랬을 때 남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그 여자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다음에 경찰까지 갔는데 왜 네. 경찰이 풀어줬겠어요? 네. 이제 그런 걸 등등을 한다라면 그리고 바로 추궁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SNS 통해서 뭐 이걸 갖다 확대하는 사람한테 뭐 이제 예. 소송을 하겠다고 네. 얘기는 했지만 또 원래는 이제 13일날 들어오긴 했는데 12일날 들어왔죠. 예. 자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또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갔다는 것도 문제를 좀 삼을 수 있는 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직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혹시 경찰이 좀 봐주기직 수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살펴야 되겠죠? 글쎄요,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된 상황이고, 네. 왜 그런 어떤 폭행이나 상해가 일어났는지, 정말 간단해요. CCTV하고 네. 전화 통화 내역 조회 뭐 모든 게 나올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막 당연히 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걸 봤을 때 과연 김광수 의원하고 여성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경찰에서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박지원 변호사. 네. 제가 또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만약에요, 정말 아무 사유도 아닌데, 제가 현역 의원인데 어떤 여자가 와서 남편인데요? 그러면 큰일 날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왜 고소를 안 할 거예요? 저 같으면은,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네. 뭐 나보고 부인이냐는 남편이란 거야? 이러고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네. 변호사지만 네. 누가 아닌 사람이 저보고 남편이라 그러면 그 놀랄 여자를 일이죠. 다 있는데요, 조사를 경찰. 해야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마 네. 가정폭력 사건으로 계속 입건이 된 거 보면 네. 네. 남편인 거를 아마 인정을 한 듯한 모양새였을 겁니다. 경찰이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김광수 의원이 여러 가지 정황이 석연치 않다라고 네. 아주 보고 있지만 네. 김광수 의원 쪽에 그 편에서 만약에 이거 좀 해명을 편에서 하자면 해명. 아, 예. 그 편에서 해명을 하자면 이 사건을 경찰서까지 안 가고 여기서 우리 가정 문제예요. 우리 식구예요. 네. 원래 살던 사람이에요. 예. 라고 하면서 위기를 모면해 그 보려고 여성을 위해서도 서로 네.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예.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그렇죠. 네. 내일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이 곧 드러날 것 같은데 김광수 의원은 선거운동원의 안전을 도모했던 친절한 의원님일까요? 아니면 폭행의 피의자일까요? 경찰의 수사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